이순신의 바다를 찾아가는 첫 번째 여정은 전남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를 잇는 진도대교. 그 아래로 흐르는 울돌목이 바로 그곳이죠. 바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한 이 좁은 해협에서는 하루 4번 물길이 바뀝니다. 물살이 바뀌는 30분 정도는 잔잔하지만 물의 흐름이 바뀌고 나면 유속이 점점 빨라지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바다. 이순신은 바로 이런 물살의 변화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전선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희망을 이야기했던 이순신. 죽을 각오로 싸움에 나섰던 그에게 물살은 유일한 전법이었던 겁니다. 울돌목 빠른 물살은 지금도 이곳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바로 뜰채 숭어잡이로 사람들 발길 모으기 때문이지요. 숭어떼는 4월에서 7월 사이 산란을 위해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합니다. 이때 통과해야 하는 곳이 울돌목. 이 길목에서 매 눈으로 지켜보다 숭어를 낚아채는 것이죠. 울돌목 숭어는 횟감으로 인기입니다. 그물에 잡히는 고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거센 물살을 타고 올라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운동선수로 말하면은 마라톤 선수라고 봐야죠. 예, 굉장히 거센 물살을 타고 올라다 보니까 육질이 굉장히 더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뜰채 숭어잡이는 이제 울돌목 이색 볼거리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숭어 전문가가 다 됐죠. (5월) 그 중순까지는 숭어가 눈이 안 떠 있어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거든, 투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보고 막 무작정 물만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고기들 그 시기에는 고기를 많이 잡는데, 지금은 이제 눈을 떠가지고 고기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 움직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옷 색깔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못 잡습니다. 숭어가 눈뜨기 시작한다는 6월부터 잡히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3마리 잡은 게 3마리 잡았네. 하지만 전문가 솜씨는 당할 자가 없는지 숭어들이 계속 잡혀 올라옵니다. 참숭어 올라오래, 참숭어. 이번엔 철 모르는 숭어가 잡혔네요. 이게 눈 노란 숭어는 참숭어. 이건 겨울에 먹는 숭어예요. 눈이 노랗죠. 다행히 목숨 부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물살을 이용해서 애적을 물리쳤고, 우리는 생활터전인 이 물살을 이용해서 거슬러 오는 숭어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바다는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안녕. 오랜만에 뵙다. 문내면 주민들이
조선시대 수군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 대로 그래야. 오늘은 바로 수문장 교대식 행사가 있는 날. 숭어잡이 전문가도 지방 관리로 변신합니다. 장군을 통제하는 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마을 쪽 지역 사람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어르신들은 병사역 맡았습니다. 숨은 교대식 역할을 하죠. 쫄병인가요? 그렇죠. 쫄병이라고 봐야죠. 네. 이순 씨는 수군에 자원한 전라도민들의 호국 정신을 가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의병 활동을 칭송하며 조정에 포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꾸려가는 건 선조들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울돌목의 빛나는 역사를 후손들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울돌목에서 멀지 않은 진도 오류리. 요즘 이곳에는 바지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으로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다름 아닌 수중 유물 발굴입니다. 오류리 해역을 16개 지역으로 나누고 차례로 유물 조사하는 중이죠. 발굴 작업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해 말. 당시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유물이 나왔습니다. 조선 수군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용 화기였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사용을 했던 그 총통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그 소소승자 총통이라고 불리는 이 총통 자체에는 그 명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문에 제작자, 그리고 무게, 그리고 만든 시기,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가지고 명문으로 보아 소소승자 총통은 명량대첩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중일기에도 당시 사용했던 총통들이 나오지만 소소승자 총통의 경우 전하는 기록 없는 최초의 유물입니다. 역사적인 유물들이 발견된 후 지난 4월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선 시대로 통하는 역사의 문이 바로 저 바다 깊은 곳에 열려 있습니다. 거센 물살로 물속은 온통 흙빛입니다.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도 조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뻘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작은 보물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이제 도자기 청자탄들이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 조그만 사이즈 작은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뭐 어망치 같은 거 나오고, 보통 이제 아래에서 잠수함들이 큰 것들은 다 수집을 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놓치는 것들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버리는 작업입니다.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발굴 작업 덕분에 올해도 귀한 유물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닷속은 그야말로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수중 작업은 4명의 잠수부들이 2인 1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잠수할 때마다 1시간 20분씩 20kg 넘는 장비들 몸에 걸치고 바닷속 샅샅이 뒤져야 하죠. 그나마 오늘은 물살이 약해 작업하기 수월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는 좀 시야가 좀 맑은 편입니다. 오늘 한 50cm 정도 시야가 좀 나거든요. 울돌목 물살이 전해지는 진도 앞바다입니다. 다음 잠수팀이 물에 들어간 사이 박용기 씨가 식사 준비합니다. 도시가 좀 밥이 차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되니까 밥을 반찬을 싸가지고 오고요. 반찬하고 다른 거는 2시간 싸가지고 오는데 밥은 여기서 해서 먹습니다. 그새 빗방울이 더 굵어졌습니다. 오늘 메뉴는 생선찌개와 밑반찬 서너 가지. 배 위의 식사는 늘 이렇게 조촐합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다시 잠수부들이 수중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게 발견된 모양입니다. 학예연구사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양. 특히 상감 처리된 이 팔각 접시가 눈길을 끕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특이한 또 처음 확인되고 있는 그런 기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청자 팔각 접시 같은 경우는 유물로 잡아야 됩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이런 유물 만날 때마다 발굴팀은 보람을 느낍니다. 내일도 바다의 귀한 선물 기대하며 일과를 마칩니다. 발굴팀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바지선에는 불이 켜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님이 밤새 배를 지키는 까닭이죠. 발굴 기간 내내 두 사람은 한시도 배를 비울 수 없습니다. 유물 지금 발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고 또 때려봐서 이제 이 날씨 관계로 못하니까 여기서 자리를 우리가 못 비우지요. 그러니까 항시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적적함 달래줍니다. 난중일기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난중일기가 이제 세계인의 유산이 된다니 이순신의 바다 지키는 일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의 바다 울돌목.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 듯 오늘도 울돌목은 힘차게 소리내어 흘러갑니다. 200여 개 섬이 떠있는 한려수도, 그 중심에는 통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영은 충청, 전라, 경상도 3도 수군을 통할하는 통제형 본영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의 통영이 통영이라 불리게 된 이유지요.
한산도는 통영에서 배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구국의 현장을 지나는 길. 이 길의 안내자는 10년 차 선장 김수철 씨입니다. 바로 이 바닥에서 이 중국께서 한산 대첩 당시 하객진 전법을 이용하여 적선 47척을 침몰시켰고 12척을 납포했던 세계 해전사에도 그리 빛나는 그 유명한 한산 대첩의 현장입니다. 통영 앞바다는 이순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 중국께서 승정보를 올린 다음 삼박도로에 날씨가 워낙도 갑옷과 투구를 벗으시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여 해박권을 소개했습니다. 해군 출신 김수철 선장에게 이순신의 바다를 안내하는 일은 늘 설렙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충무공인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의 현장인 제가 이렇게 손님을 모셔다 주는 자부심. 드디어 한산도가 보입니다. 한산대첩 중심지였던 한산도.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는 무인도였습니다. 한산대첩 이후 죄승당이 지어지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삼도 수군 통제사로 3년 9개월 동안 한산도에 머물면서 이순신은 수시로 죄승당 옆 수루에 올라 왜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난중일기 대부분은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의 배경이 된 곳도 바로 이곳 수루입니다. 전투가 없는 날이면은 죄승당 뒤편 한산정에 나가 활쏘기를 연마했습니다. 놀랍게도 145m나 떨어진 바다 건너 산 아래 관역이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활 쏘는 연습을 했으니 실전 같은 훈련을 한 셈이죠. 난중일기에는 활쏘기 경기를 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산정은 지금도 활쏘기를 연마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후예를 자처하는 궁도협회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좋지요. 예, 또 이순신 또 생각하시면은 우리한테는 우리 도민한테는 신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그리 생각하고 할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보낼 때마다 온 마음을 싣습니다. 전쟁에서의 번뇌도 그렇게 활쏘기를 통해 다스렸겠지요. 화살이 탁 간역에 땡 하고 맞을 때 그 느낌은 아, 내가 이제서야 바로 됐구나. 근데 이게 매일 똑같아야 되는데 5개 보내면 1개만 맞고 4개 안 맞을 때는 아,
이게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지나온 마음 돌아보게 하는 섬, 그곳이 한산도입니다. 아침 7시 한산도 선착장에서 출항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김종은 선장은 어김없이 배에 오릅니다. 인근 작은 섬마을 아이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지요. 그 역시 통학선 타고 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못 모르고 장난도 치고 이제 이리 하긴 했는데 제가 막상 선장이 되다 보니까 막 어차피 제 학교 다닐 때 하고 비교가 많이 가지. 근데 이제 후배들을 싣고 다니까 가면은 새롭지. 통학선 이용하는 아이들은 8명입니다. 한산도 출발한 배가 비진도, 용초도, 좌도를 돌며 아이들 태우지요. 비진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이 배 타고 한산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중학교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중학교가 없으니까 통학선 타게 됐어요. 통학선 타고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통학 시간이 1시간이나 걸리니까 좀 비진도 지나 용초도 이 섬에서는 배가 2번 섭니다. 용초마을과 호두마을 아이들 모두 태우기 위해서지요. 아침마다 배를 태워 보내는 게 어른들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은 다릅니다. 불편한 거. 근데요? 뭐가 좋아요? 좋은 거. 새 학교에 있는 게 좋아요. 네? 새 학교에. 작은 섬들 두루 돌아 한산도에 닿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진화는 한산도 본섬에 있는 한산초중학교에 다닙니다.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작은 학교지요. 3학년 진환의 반은 학생이 모두 6명입니다. 정답! 파리!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두 번째 정답은 8이었습니다. 한산도 본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3명. 나머지 절반은 매일 통학선 타고 학교에 옵니다. 돼지는 아래로 할까요? 새끼를 할까요?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아이들입니다. 아래에서 부활은 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오후 4시 30분 통학선이 다시 한산도 선착장에 들어옵니다. 수업 마친 아이들이 다시 각자 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통학선 운행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었지요. 그래도 진화 할머니는 걱정됩니다. 진화를 받아 안아야 비로소 마음 놓이지요. 안녕. 그런데 진화를 반기는 건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진아 학교 갔다 왔나?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뭐 이 하나가 뛰어나는 게 억수로 기운 많이 받아요. 다녀왔습니다. 왔어, 진아. 아빠는 어디 있어? 지난해 새 식구가 된 엄마는 곧 진화 동생을 낳을 예정입니다. 식구가 또 한 명 늘게 됐지요. 해야지. 진화 숙제에 봐주는 건 할아버지 몫입니다. 이 뭐지 뭐 3자가 7자가 응? 봐도 쓸려지가 않게 미역 채취로 바빴던 아빠는 이제 좀 한가해졌습니다. 오늘은 만삭의 아내 돕겠다 나섰습니다. 됐어? 맛있겠다. 그 사이 할머니는 미역국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마을에는 순전 마을에 생산은 다 미역만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물이 아직 오염이 안 돼가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미역이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이 있어요. 국을 끓이면 풀어지질 않고 이제 자연산 그대로 국을 끓이면 됩니다. 미역은 용초도는 물론 통영이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이순신도 어머니에게 그 맛을 전하고 싶어 했을 정도지요. 용초도 사람들 밥상에는 사철 미역이 오릅니다. 바삭바삭하게 볶아 먹기도 하고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기도 하지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미역채 그리고 성게알 넣은 미역 냉국도 입맛 돌게 합니다. 먹어봐. 바다 내음 가득한 밥상 앞에 3대가 둘러앉았습니다. 좋은 게 맛있는 게 가족의 정성 더해졌으니 그 맛이 오죽 좋을까요? 맛있네. 맛있나? 응? 할머니 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겨울에 응? 고생해가지고 미역이거든. 그리고 오늘 할머니 요리했잖아. 맛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먹어? 착하다. 고향 그리워도 견딜 수 있는 건 손맛 좋고 푸근한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미역이 오돌오돌 많이 먹고 맛있지? 네. 맛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한 미역. 응? 어머니 아버지가 한 미역이라. 올 가을에는 애기 놓고 열심히 하고 너그 많이 돈 많이 벌여. 알았나? 네. 참 넉넉한 저녁입니다. 오늘도 작은 섬 마을에는 평온함이 흐릅니다. 시간도 쉬어가게 하는 그 평온함은 바다가 준 선물입니다.